네, 오늘 주식 종목은 아진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진산업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오늘 좀 재밌게 움직이길래 제가 좀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있다가 중간부터 내가 이거 돌파 못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게 좀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돌파를 좀 못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근데 뭐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왜 그렇게 좀 보고 있었는지 이따 기술적 부분 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그림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설명드리면서 깨지면 위험해지는 지점들,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또 추가로 갈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제가 대처하는 방식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종합적인 것부터 좀 봐야 되는데, 아진산업은 기본적으로 뭐 전기차 이쪽이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공장도 있고, 과거에는 이게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엮여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아진산업이 애플카 관련해서 과거에는 부대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대장이었고, 요때 당시에 이제 움직였었던 게 애플카로 움직였었던 거고,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구형테크. 구형테크는 과거의 대장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플카로 뛰어 올린 거거든요. 얘도 아마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뛰어 올렸고, 저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먹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있으니까 그 재생목록의 교육 영상 쪽 들어가 보시면 있으니까 이거 좀 보셔도 돼요. 뭐 어찌되었든 얘도 지금은 과거서부터 애플카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애였고, 과거엔 얘가 대장이었는데 이번에도 흐름 만들어 주다가 약간 조정이 좀 깊게 나왔어요. 아진산업이 결국엔 이번에는 가장 대장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현우산업도 있고, 애플카 관련주로는.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쫙 끌어올려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진산업은 계속 아진산업 어디 갔어요? 아진산업은 계속 끌고 가면서 가장 대장으로 유력하게 자리를 잡고 좀 끌어올리다가 탄력이 가장 잘 붙어 있다가 오늘 약간 아직은 돌파를 못 시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진산업이 사실 더 가야 다른 애들도 끌고 가긴 할 텐데, 우선 지금 반응은 이렇게 좀 나오기는 했는데, 뭐 조금 더 다른 이슈들도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뭐 물론 쟤네들 셋 다 애플카로 관련되어서 결국 애플카 테마로 저는 똑같이 연관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아진산업 쪽이 조금 더 이슈가 있었어요. 4월 달에 살펴보면 4월 초에 이 아진산업이 이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으로 한국 업체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지금 접하게 되면서, 아진산업 미국 조지아 공장 아웃소싱 생산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미국 재무부가 이 전기차 구매 세액 요건 세부 요건에 따르면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미국 조지아 공장의 아웃소싱 생산업체 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업체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보조금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아진산업이 가장 이번에는 좀 핵심으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이 테마군 안에서 대장으로 좀 올라온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고, 뭐 최근에 요거 말고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애들이 엄청 뜨겁게 움직인 상황인데, 보통 뭐 2차 전지랑 전기차는 같이 가잖아요. 원래 서로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좋은 부분들도 한몫했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번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조지아 공장과 관련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좀 받게 되면서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간 거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이 지금 아진산업, 구형테크, 현우산업 이 세 개는 다 애플카로 관련되어 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부분 깔끔합니다. 최근 깔끔하잖아요. 뭐가 볼 게 있어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재무적인 부분에서 매출액도 계속 증가 추이 보여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입니다. 계속 흑자고, 당기순이익이 이제 요때 약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적자가 있었다 최근에. 그렇지만 바로 엄청나게 또 급격하게 24억에서 328억 원으로 급증가 추이로 올리게 되면서 실속도 제대로 한번 좀 챙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 1100%, 아유 깔끔합니다. 너무 좋아요. 부채 비율이야 뭐 업종 특성상 이 정도라면은 뭐 그냥 넘어갈 만한 부분이고, 이자 보상 비율도 3.25배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는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펀더멘탈을 바탕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5,000원 정도가 결국 핵심 라인이긴 한데, 넘어가면은 장기 우상향 곡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깔끔하고, 뭐 테마도 지금 순환이 좀 돌면서 찾아온 턴에서 지금 같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볼 건데,
이게 제가 우선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항상 이런 거예요. 이게 우선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뽑혔어요. 분봉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 거래량이 진짜 아침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 다 오늘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1분봉이에요. 다 오늘인데 아침부터 너무 강하게 쏘잖아요. 강하게 쏘고 눌렀다가 한 파동 더 쓰는데 또 최대치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 최대치 뽑고 그 다음 넘나드는 최대치 뽑고 이게 속도가 벌써 아침에 1시간 만에 이 정도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뽑아낼 때 보통 진짜 힘써야 되는 구간이 지금 여기서 막혔잖아요.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원래 이런 그림을 만들면 안 돼요. 돌파각을 만들 때 확률적으로 높은 그림들은 우선 오늘 시가갭 띄어서 시작한 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래도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려 놓고 실질적으로 진짜 힘써야 되는 데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이 도달하기 전까지 어차피 힘써야 되는 데는 여기고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 여기서 힘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충분히 비축을 해놓고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내가 달리기를 하는 그 시합 장소까지 가는 길을 내가 맨몸으로 뛰어서 벌써 가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시합장에서 잘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선 너무 멀리서 출발을 했다. 오늘 아싸리 오늘부터 차라리 여기서 출발시켜서 돌파를 뽑았으면 충분히 금방 뽑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가격 높여서 시작한 건 아주 좋았지만 여기서부터 결국에는 끌어올렸어야 돼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분봉상 봤었을 때도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힘써야 되는 구간에서 힘이 풀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힘이 항상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뭐 세상사 다 그렇지 않나?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골프채를 휘두를 때 이게 내가 멀리 치고 싶다라고 해서 세게 치면 멀리 가던가요? 절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힘을 빼고 정확하게 칠 생각을 해야 더 멀리 가요. 효율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 아니면 복싱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복싱 할 때도 사실 막 상대를 때려 눕히겠다고 힘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궤적이 커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오히려 힘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KO가 나는 원리들도 제가 복싱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KO가 나는 원리들도 이게 상대방이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을 잔뜩 주고 때린다고 KO가 나는 게 아니라 보통 사각에서 안 보이는 데서 정확하게 힘을 빼고 쳐도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오히려 KO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요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지금 되시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게 이런 소리니까. 뭐 아니면은 당구도 좀 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게 당구를 무작정 공을 세게 친다고 가나요? 아니죠. 적당한 힘으로 적절하게 쳐줘야 이 회전도 쿠션 맞이하면서도 적당한 속도로 가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회전을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할수록 돌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많이 안 쓰고 끌어올려야 돌파가 쉽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실 때도 이 정도는 매매적으로 수익을 내고 못 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선 기본적으로 흐름을 읽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딱 봐도 돌파가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건 여기가 지금 확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얘가 지금 힘을 얼마만큼 분출을 시키면서 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오늘 우선 절반은 분명히 털었을 겁니다. 이게 뭐 물론 지나가고 난 걸로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는 없는데 정말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려도 이 정도 속도로 아침부터 밀어붙이다가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면 여기서 지지부진하는 거 보자마자 그냥 절반 바로 던지고 나머지만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아직도 늦지는 않았고 이건 추가적으로 더 못 갈까봐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힘을 쓸 때 칼을 뽑았을 때 사실 물을 베야 되는데 이건 물을 베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힘을 너무 빨리 뽑아서. 그래서 돌파하기 좀 안 나온 거다라고 우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끝났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우선 지금부터 이어지게 될 시나리오들을 조금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바로 돌파하기 나오면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이게 돌파하기 나오려면 이제 어쨌든 지금 칼을 뽑았단 말이에요. 칼을 뽑은 상황에서는 더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돼요. 여기서 그냥 어차피 힘쓴 거 조금 더 이악 물고 써가면서 내일 바로 만약에 돌파하기 나오려고 한다면 내일 바로 오늘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물량 다 잡아먹으면서 가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이마만큼의 5천만 주를 썼는데도 우선 돌파하기 안 나는데 이거 이상의 뛰어넘는 힘이 나오기가 원래 통상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가능성상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게 나오면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차라리 거래량 빨리 뽑아도 됩니다. 우선 어차피 거리도 가깝겠다. 여기까지 칼 뽑은 김에 바로 밀어붙이면서 거래량을 압도하면서 가면 가능하니까 바로 돌파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그리시되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고, 보통 통상적인 흐름은 이게 분류 구간 딱 부딪히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건 어쨌든 매도세도 많이 쏟아졌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이걸 진정시키려면 우선 거래량을 좀 줄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다시 모으는 거죠. 이 뭐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한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보는 거고,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 이게 눌림이 와요. 이게 보통은 거래량이 다 터진 데를 보면은 그 직후에 보통 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는 하락 파동을 타고 있었으니까 하락으로 더 많이 나온 거지만 지금은 상승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탄력 자체는 상승 쪽으로 더 붙어 있어서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을 형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바로 돌파가고 만들 가능성보다. 그래서 올라온 폭이 이만큼이니까 최소한 여기서 살려준다라고 해도 한두 달?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좀 횡보해주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상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내일 바로 치지 못하면 눌림목 나오면서 결국 박스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놓고 다시 잘 살려주다가 반등을 치면서 가면 계단식으로 끌어올리면서 돌파각 만들고 5,000원대 구간까지는 우선 직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쉬었다 가더라도 이 상황 아니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시되, 쉬더라도 여기는 깨트리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는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이 정도 반등 나왔으면 이제 여기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안전벨트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제 안전벨트 걸어두세요. 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매매 자리를 좀 잘못 잡으셨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는 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게 밑에서 조용할 때 자꾸 건드려서 시끄러워질 때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자꾸 반대로 시끄러워지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더 빨리 갈 것 같으니까 들어갔다가 조용해질 때까지 버틸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우선은 솔직하게 진입가가 유리하지 못해요. 이건 더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보다는 좀 더 조용한 종목들을 잡는 게 우선 좋고, 깨진다면 이분들은 손절 못하겠다면 밑에서 평단가 관리 해가지고 가져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이 밑으로 깨지면 안 된다. 이건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올라올 때 여기서 절반 털어놓고 여기에 딱 안전벨트 걸어놓을 겁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깨지면 전 익절이에요. 그냥 뭐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손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짧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손절폭이, 이런 데는 다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갈룸이라면 여긴 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갈룸이는 안 깰 거니까 여기서 잡아주는지 보시고, 안 깨트리면은 계속 홀딩하면서 큰 추세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도.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깨트리면 탄력이 바로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깨지면 이번 흐름은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깨진 순간 이제 여기서 이 힘이 모아놨었던 이 힘이 아래로 터지면서 이 폭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3,000원 정도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예상을 해보면은. 그래서 깨지는 순간 우선 여기까지 올 생각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바로 커트 치고 밑에서 다시 보던지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깨지면 여기까지 올 거다. 그럼 여기서 꼬리를 이렇게 잡고 큰 흐름상 각도를 이런 식으로 완성시켜가지고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으로는 보시지 마시고, 뭐 물려있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혹시나 안 깨지고 가면 좋은 거고요. 깨지면은 대처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 쳐줄 때 마지막 손절 한번 잡아놓고 평단가 관리 한번 해본 다음에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역시나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저라면 그냥 바로 커트 치는데 너무 머니까 솔직히 대부분 못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차선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어찌 되었든 지금 여기서 살려주기만 하면은 계단식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고, 못 살려주면 밑에까지 쳐서 저점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고, 여기가 안전벨트, 그리고 살려주면 그 다음 목표가는 여기 돌파하면서 이제 다음 거래량이 터질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뭐 쉬다가 거래량이 이제 줄다가 여기서 이제 슬슬 끌어올리면서 살살 늘어나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한번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돌파하게 나오면. 그러면 그때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만 넘어가도 5,000원대는 그냥 쉽게 넘나들 거라고 보고요. 한 5,500원까지는 가능성이 열리겠네요. 열릴 것 같고, 근데 여기 구간까지 이제 넘어갈 때는 큰 흐름도 넘길 가능성이 같이 열려요. 그래서 이 각이 넘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8,400원까지도 가능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로 끊는
끊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단기 흐름을 볼 때랑 장기 흐름을 볼 때랑 얘기가 좀 달라져요. 단기 흐름을 볼 때는 짧은 각을 먹는 거고 큰 흐름을 볼 때는 장기 각을 그러니까 큰 각을 먹는 건데 내가 단기적인 성향으로 보는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한 5,500원 정도가 익절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시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버티면서 큰 그림을 한번 봐보겠다. 뭐 물론 중간 분할 익절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안 나오면은 나머지는 수익분은 버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난 크게 먹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4,500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장기각도 이 모아놨었던 힘들을 돌파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실 분들은 8,000원까지는 좀 볼 수도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서 중요 구간들은 좀 체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선은 좀 가파르게 올라오기도 해서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회사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올라온 거에 대한 반작용을 좀 겪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내일 바로 돌파하려면 거래량을 더 뽑으면서 가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안전벨트 걸어놓고 보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는 스스로의 좀 성향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